자, 노상원이 선고를 받았는데 2년만 받았어요. 아, 이거 뭐야, 이게. 20년을 2년으로 발표한 줄 알았는데, 왜 2년만 줬는지. 네. 자, 이게 뭐냐면은, 자, 뭐와 관련돼서냐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가지고 2년, 징역 2년, 추징금 2,490만 원을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당 구성을 위해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에 대해서 징역 2년 그리고 추징금 2,490만 원을 받은 겁니다. 자, 중요한 거. 자, 2년을 선고를 때렸는데, 선고를 때린 판사의 이름이 없죠? 지금 노상원 재판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기현이 하고 있잖아. 아, 근데 이거 내란 재판이 아니어서요. 현복 이거는, 부장판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그러니까 겁니다. 다른 이거는 사람입니다. 내란 재판으로 해갖고 엮여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입니다. 이걸 갖다가 내란 건으로 해갖고 2년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얘가 정보 유출. 정보를 유출했다. 그러니까 정보사에 있는 내밀한 정보들을 자기 인맥으로 해갖고 유출한 데 대한, 그리고 이 정보를 노상원한테 제공하거나 유출시키는 데 협조했던 사람들에 대한 재판인 거지, 내란죄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보셔야 돼요. 아니, 사람을 뭐 10,000명을 배에다 실어가다가 폭파시켜서 죽여버리려고 계획을 짠 놈을 2년으로 하면 안 되죠. 이거는 범죄를 기억하고, 단순한 범죄도 아니고 내란을 기억하고 엄청난 학살을 하려고 한 놈인데, 사실은 윤석열하고 똑같은 동급으로 취급받아야 될 텐데 이걸 내란죄라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개인정보보호법이 최대 5년이고 뭐 알선수재도 최대 5년인데 이걸 합해도 한 2, 3년 뭐 하는 게 뭐 맞기는 맞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이 죄목으로는 2년이면 그냥 표준으로 쳐맞았다고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선고로. 이 재판에서 뭐가 있느냐면은 계엄 준비 사실을 인정을 한 겁니다. 판사가 인정을 한 거고. 그렇죠. 계엄에 대한 계엄을 목적으로 해서 정보를 빼내고 이와 같은 걸 준비한 게 맞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비선 역할, 노상원의 비선 역할을 인정을 한 꼴이고요. 그 다음에 인사 조직 동원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뭐 내란을 했다.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요 재판으로 이거 딱 확정이 된 거고. 그렇지. 그래서 몰랐다거나 개인적인 행동이었다거나 무슨 뭐 탈북자가 갑자기 많아져서 뭐 이런 식으로 막 계엄 어쩌고 또는 했거든. 막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야. 정신 없는 가운데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메모 쓴 거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내란을 하기 위한 예비 음모였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정보를 빼냈고 이 목적은 내란을 하기 위한 거였다라는 걸 일단 묶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죄가 있는 게 내란을 할 목적으로 이 죄를 졌어야 이걸 달아났기 때문에 내란에서 지금 와갖고 얘는 정신병자고 이 심리적으로 얘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 망상 상황에서 이 글을 썼을 수 있어요. 이 논리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지기현 재판부 안에 있는 변호사들은 노상원 수첩 안에 있는 내용들이 세계적으로 써진 내란 음모가 아니라 그냥 노상원 개인의 망상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몰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맞아. 수첩의 증거 능력을 없애려고 합니다. 근데 이 재판에서는, 2년짜리 재판 안에서는 내란을 위한 사전 예비 음모와 진행이 있었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지기현도 함부로 이걸 갖고 수첩이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지기현은 또 그 어려운 걸 해냅니다. 해낼 놈이에요, 이 새끼는. 뭐 윤석열이도 풀어줬는데. 그러니까 초유의 날짜를 시간 계산으로 윤석열도 풀어준 놈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방식으로 말장난으로 이걸 풀어낼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쯤 가게 되면 법 왜곡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윤석열 풀어주고 평생 감옥 가고 10년 동안 변호사 안 하고 살겠습니다라는 각오가 있으면
물론 돈을 한 50억 좀 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어. 할래면 해봐라라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는 법으로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내란으로 2년 받은 거 아니라는 점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김건희가 아크로비스타를 통해 가지고 뇌물을 접수하는 창구로 썼다라고 하는 게 증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문자들을 기록을 안 했다네요. 네. 자,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 관저 입주 전까지 약 6개월간 김건희가 아크로비스타에 머무는 동안 외부 방문객의 이름과 직책을 대통령 경호처에 통보하지 않은 채 접견 절차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명품 시계 및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게 됐죠. 유경옥의 수첩에 따르면 접견 시 경호처에 시간과 성별만 통보하면 되는 것으로 기재가 돼 있었다고 성별만 합니다. 왜? 나이도 아니고 성별만? 뭐지? 네. 2시에 남자 하나 가요? 그럼 그냥 받는 거야? 아니, 씨발, 어디 예약을 그따위로 받는 집이 있어? 아, 이거는 뭐 당선되고마자 아크로비스타에 5억 들여가지고 검색대 엑스레이까지 다 거기다가 설치를 그러니까.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방문하는 사람들, 가방까지 엑스레이로 찍어갖고 보완한다고, 보완 설비를 다 해놓고 운영을 했다고. 그래 놓고, 김건희 가방 들고 오는 사람은, 몇 시에 남자 하나 온다라고만 기록을 했다는 거야? 그게 경호 매뉴얼이야?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거기서, 이 소소한, 에이, 이런 건 가져오지 마! 라는 비올백부터 시작해갖고, 쇼핑백을 들고 기다리던 그 사람들 화면이 있었잖아요. 거의 매일 이런 사람들을 접견해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스케줄이 꽉 차 있어갖고, 건이가 처음에 사진 보여주고 언제 뵈러 갈까? 평일날은 바빠갈 거 안 되고요. 주말에 요 날짜 오시면 그냥 요거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럼 매일 그런 방문객들을 계속해서 받았다는 거 아니야. 이거 무슨 장녹수가 자기 기생집에서 사람들 만나갖고 앞으로 못 받고 옆으로 금두꺼비 받았다는 얘기랑 뭐가 다르냐고. 이런 짓거리들을 하면서 이 모든 관리를 유경옥 정지원한테 시켰다는 거였죠. 자, 그러면 6개월 후에 들어갔어요. 응? 들어갔어. 그 후로 안 받았을까? 내 말이. 그 후로도 받았을 거예요. 개가 똥을 끊지. 그렇지. 아이, 그렇게 맛있는 똥을 어떻게 끊어? 그 똥은 끊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활용하던 장소가 어디였겠냐는 거야. 안가라는 거야. 안 가. 서희건설 목걸이 안가에서 받았잖아. 안가. 결국은 안가가 아니라 잘 가가지고 거기서 선물을 받고 거기를 또 하나의 접수처로 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그래서 그 안가의 방문 리스트를 다시 또 뒤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야. 거기도 기록을 안 남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진다는 거죠. 참 꼼꼼하게 받아 챙기고 해먹고 이것들 다 어느 컨테이너에 숨겨놨는지 하나하나 천천히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김건희한테 과거에 수표 3억을 전달한 적이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종호는 도대체 뭘 얻기 위해서 왜? 15억을 받아서 투자를 했어. 김건희가 15억을 투자를 했고 그래서 수익이 난다 보죠. 근데 그 수익금을 계좌로 안 보내고 수표로 따로 끊어가지고 따로 전달을 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15억 투자해서 이종호가 18억을 반환을 하는데 이제 3억은 투자 수익이라는 거죠. 그 투자 수익을 직접 반환을 안 하고 수표로 따로 챙겨갖고 비자금으로 쓰세요라고 수표를 뽑아서 줬다는 거 아니에요. 비자금으로 할 때 왜 수표로 줘? 아니, 투자 수익이 난 걸로 감안을 하면 나중에 돈을 맡긴 걸로 되고 수익이 남게 되면 그게 부당 수익으로 그게 해갖고 아니고 특가로 가노? 쓰려면은 현금이 편한데 왜 수표로 끊어줬냐고. 수표는 흔적이 남잖아요. 여기. 누가 수표를 흔적이 남는다 그래. 수표도 두세 번만 손 타면 현금보다 깨끗한 게 수표예요. 처음에 은행에서 나왔을 때는
수표가 발행자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그게 넘어가는데 네. 그 수표가 몇 번 다른 사람 손을 거쳤다가 넘어오게 되면 몰라요. 쉽게 말해서 내가 1,000만 원을 끊어주는데 예를 들어 내가 전셋집 해갖고 1,000만 원을 해갖고 수표를 줬어. 근데 나중에 내 돈이 내 수표가 김건희가 썼다고 나오는 거야. 근데 나는 그 중간 과정에 이 수표를 내가 누구한테 준 적은 있지만 집주인한테 줬지만 집주인 다음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줬는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수표는 딱 한 단계밖에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입을 닫아버리면 수표도 서너 바퀴만 돌면 깔끔하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돈이 됩니다. 문제만 안 생긴다고 치면요. 문제 좀. 아니 그래서 나왔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 수표가 이정호가 받아온 수표인지 딴 데서 나온 수표인지 발행한 수표인지 어떻게 알며 이걸 갖다가 김건희가 직접 은행에 입금해갖고 현금을 뺐는지 아니면 또 딴 놈을 시켜가지고 딴 데다 해갖고 돌렸는지 나오질 않는다니까. 그래서 이 뇌물의 세계는 깊고도 오묘한 거예요. 오늘 김건희 특검팀이 이종호 대표한테 징역 4년 그리고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8,390만 원을 구형을 했는데 구형하고 난 다음에 변호인 측이 요거를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뒤늦게 와가지고 이제 봐주세요 플리바게닝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와서 뭐라고 하냐면 다만 요거는 해병 특검 사건이 아니다. 라고 해서 김건희 특검에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왠지 해병 때문에 한 것 같은데. 해병 문제 때문에 이종호가 또 해병 문제 걸려 있잖아. 아니 물론 이정호 약간- 같은 입장에서는 현금 몇 푼을 김건희하고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그걸 빌미로 해갖고 더 큰 청탁을 하는 거를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감춰두고 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와 관련자들에 대한 비리들을 쭉 보면 이 세강자도 마찬가지고 유경옥도 마찬가지고 어떻게든 드러나 있는 부분만 딱 공개를 하고 그렇지. 나머지 감춰져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자기 이득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부분은. 김건희는 자기 거 나와도 거짓말 하잖아. 그럼. 계속 거짓말 하잖아. 그래서 유경옥이 같은 경우에 컨테이너 하나 뭐 빼돌렸다고 하는데 유경옥의 컨테이너 하나가 아니라 10개쯤 빼돌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9개는 숨겨놓고 자기 걸로 하고 한 개만 돌려주고 나면 깔끔하게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내지는 그걸 할 때는 김건희하고 연결고리를 확대해가지고 다른 쪽에서도 받았을 수 있는 거야. 대리로 가서 받아왔을 수도 있고 대리 수령을 했을 수도 있고 계좌를 빌려줬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털어야 돼요. 김건희하고 연결된 계좌 관계에서 주고받은 금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얘가 쥐고 있는 모든 돈이 김건희 돈이다라고 해갖고 전부 다 파버려야 사돈의 8촌까지 다 파버려야 그 안에서 나온 돈들의 출처에 대해서 찾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 김건희 돈의 흐름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아무튼 김건희는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비리와 연결고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파내는 게 끝도 없다. 실질적으로 초대왕거래입니다. 진짜 끝도 없다. 끝도 없어. 끝도 없습니다.